150년 지났다고 해요. 굉장히 역사가 있는 단체지요. 저기서 빨리어로 된 그 텍스트들 여러 판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영문으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 기본 그 필사본 자료 기본 자료 자체가 누락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것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아놨고요. 그리고 여기 미얀마 6차 결집본이라고 있잖아요. 그 좀 더 공인된 것은 미얀마 6차 결집본이다 하면서 그까지 찾아봤죠. 찾는 김에. 저 6차 결집본도 뭔지 모르니까 찾아보니까 그 우리 결집이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처음 결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 해가지고 6차까지 왔더라고요. 그 6차가 미얀마고 이거는 1차부터 6차까지는 제가 그 반장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단톡에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6차 결집까지 하면서 미얀마에서 1954년부터 1956년까지 해가지고 미얀마 정부 주도로 그 결집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결집 경전 수가 훨씬 많다고 했잖아요. PTS보다 여기 어디지? 네, 22쪽 저 밑에 보면 PTS본은 5,419개로 편집되어 있다. 6차 결집본은 1,325개로 엮어져 있다. 이렇게 6차 결집본, 미얀마 6차 결집본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데 양은 많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PTS본은 반복되는 구절이 말줄임표로 끝나 있는 곳이 있고 그 말줄임표 그러니까 내용이 만약에 4가지 주제인데 하나로 한 편으로 돼 있다. 그럼 그거를 뭐 둘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만 분류하는 방법이 분류하는 그 끊는 게 달라져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것이지 내용 자체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빨리 성전협회라고 전재성 박사님 그분이 낸 책을 보면 말 줄인 거 다 없어요. 반복 구절을 다 살려가지고 전부 다 적어서 책이 더 길고 두껍고 그러고 그 전재성 박사님은 본인이 7차 결집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반복 구절 삭제한 거를 다 살렸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복 구절을 살리는 쪽을 좀 지지를 해요. 과거에 저 디가니까야가 반복이 많고 길거든요. 그걸 읽을 때 이거 뭐 봤던 거 자꾸 또 나오고 그런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계속 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교만했던 거죠.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내용 자체는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글자만 알면서 관문상을 낸 것이요. 아는 것이 또 나온다. 그런 잘못을 했던 그게 있습니다. 저 영어도 그렇고 저번에 제 한자 이름 잘 쓰던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연습을 했어요. 이게 왜 글씨가 안 예쁜가 연습을 했어요. 제 수명을 하루라도 더 늘리기 위하여. 네, 그래서 분석을 좀 했지요. 그래서 저 크기를 잘 맞춰야 보기가 더 좋구나. 그래가지고 나름 연습을 했고 또 쓸 때 좀 더 신경 써서 썼어요. 신경 안 써서 썼으면 저기 저 끝에 악필처럼 뭐가 좀 천재를 숨기려고. 제가 첫 시간에 천재를 못 숨겼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천재 숨긴다고. 그렇습니다. 그 6차 결집도 저희 단톡방 공유하실 수 있게 드릴 테니까 그쪽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뭐 이런 거 6차 결집 이런 거는
뭐 크게 잘못된 내용들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학적인 부분, 뭐 생로병사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 보면 서로 이제 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하면서 나오는 부분들 있으면 제가 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출가를 칭송한 이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검증을 하면서 출가를 결행하셨는지, 이제 나는 그분의 출가에 대해서 칭송하리라. 재가에 머물미란 속박이니 그것은 먼지 구덩이이다. 그러나 출가는 열린 곳이니 이런 것을 보고서 그분은 출가하셨다. 출가를 결행하고서는 몸으로 악한 업을 피하셨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렸으며 생계를 청정하게 하셨다. 부처님은 마가다의 산으로 에워싸인 라자가로 들어가셨으니 수려하고 빼어난 상호를 가진 분은 탁발을 하기 위해서였다. 궁전에 서 있던 빈비사라 왕이 그분을 보았다. 상호를 부족한 그분을 보고서 이렇게 읊조렸다.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시오. 수려하고 풍만하고 빼어난 이가 당당함을 부족하여 앞만을 쳐다보며 걷고 있어 시선을 아래로 두고 마음 챙기고 있으니 그는 정녕 낮은 가문의 사람이 아닐 것이요. 보내어 저 비구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시오. 명령을 받은 왕의 전령들은 비구는 어디로 가는가, 그는 어디에 사는가 라고 생각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다. 감각 대문을 보호하고 잘 단속하여 집집마다 차례로 탁발하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갖춘 그분은 곧 바루를 채웠다. 그분은 탁발을 한 뒤에 그 성자는 도시를 나가서 판다와 산으로 들어가셨다. 그것이 그분이 머무시는 곳이다. 그분이 거처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전령들은 그분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 중 한 전령은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하였다. 대왕이시여, 이 비구는 판다와 산의 동쪽에 있는 동굴에 호랑이처럼 황소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앉아 있나이다. 전령의 말을 듣자 크샤트리아 왕은 멋진 수레를 타고 황급히 판다와 산으로 갔다. 크샤트리아 왕은 수레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수레로 가서 거기서 내린 뒤에 발로 걸어서 그를 만나러 갔다. 왕은 앉아서 인사를 나누었다.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담소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젊었고 전도 유망하며 인생의 초년에 들어선 젊은이입니다. 수려한 용모를 갖추었으니 그대는 크샤트리아 태생인 듯합니다.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의 군대를 빛나게 해주시오. 그대에게 재물을 주리니 그것을 즐기시오. 그대의 태생을 묻노니 말해주시오. 왕이시여, 히말라야 산의 바로 아래에 한 부족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함을 갖추었으며 고살라에 속합니다. 족성으로는 태양을 후예라 하며 태생으로는 사케아라 부릅니다. 나는 그 가문으로부터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감각적 욕망을 동정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감각적 욕망이 위험함을 보았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았습니다. 아는 함으로 출가하였으며 정진을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 정진을 기뻐합니다. 부처님
아직 깨닫기 전이죠. 깨닫기 전에 그 몇 년 전에 저기 공연했는데 오페라입니까? 연극? 그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예, 예. 그때 이 장면이 나왔어요. 이제 출가를 해서 지나가는데 이 왕이 보고 있어 보이니까 거동이 심상치 않고 그래서 말을 걸지요. 말을 걸고 나의 군대도 주고 다 할 테니 같이 삽시다. 근데 싫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의 유혹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습니까? 맞아요. 기억 안 나니까 이제 제가 맞는 거예요. 기억. 이거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생각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왕이 왕이 국가에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게 견제했다는 말도 있어요. 왕이 볼 때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혹시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나라를 일으키면 본인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나 그 야욕을 보인다. 뭐 세상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보인다. 그러면은 애시당초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왕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은 나중에 부처님을 아주 극진히 모시는 제가 신자가 되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검증을 하면서 출가를 결행하셨는지, 이제 나는 그분의 출가에 대해서 칭송하리라. 부처님은 눈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 다들 눈 가졌잖아요. 눈 가졌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보는가. 오한, 금강경에 나옵니까? 오한? 불안, 해안. 금강경에 나옵니까? 예, 이제 오한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강경을 들으러 가십시오. 금강경 들으러 가시면 오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양한 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육안으로만 보고 육안으로 봐도 잘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육식 그 내용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 경전적으로 이렇게 알면, 교학적으로 알면요, 일상생활 할 때 혼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할 때 빨리 잡을 수 있고, 내가 제6식 변계 소집성의 착각을 지금 일으키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 잘못을 빨리 인정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걸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가진 자가 어떻게, 부처님이죠. 눈을 가진 자는 부처님이 어떻게 출가하셨는지, 그리고요 어떻게 검증을 하면서 출가를 결행하셨는지. 그냥 확 출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의 삶과 출가의 삶을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검증을 해서 출가를 결행하셨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출가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정도까지 가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출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저 은사 선생님께서 집에 한번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 출가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반대하지요. 정신병원까지 갔잖아요. 정신 검증을 한번 받아보자. 근데 제가 어릴 때 종교 병원을 몰랐어요. 포항에 설림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기독교 쪽 병원이에요. 하필 글로 간 거예요. 포항에도 동국대 병원 있거든요. 포항에도 동국대 병원 쪽, 포항에도 있어요. 잠깐만, 동대병원, 하여튼 불교 병원이 있어요. 포항에도 불교 쪽 병원이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설립병원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머니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출가한다고 하니까 불교 쪽, 그래서 타 종교 쪽을 일부러 간 것 같아요. 가서 정신 뭐 심리 상태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테스트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문항을 비슷한 질문을 몇 번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작에 일관되게 쓰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 치듯이 열심히 풀었죠. 좋은 걸로만. 다 좋다. 그리고 그 이제 반복되는 질문이 있으니까 일관되게 답을 했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가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데요, 지금 상태가. 평균 이상이라면서. 당연히 평균 이상이죠. 제가 평균 이상 나오게끔 체크를 했는데. 그래갖고 출가하고 또 비수도 꽂고 비수도 한번 꽂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는데 저도 나름 일단 결행을 한 거는 결행을 한 거죠. 무조건 가야 된다. 나의 앞길을 막지 마십시오. 그 출가를 결행했어요. 고은사 현재 고은사 주지 맡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고은사 가야 되거든요. 지금 고은사 가서 거기서 좀 일도 좀 봐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부산이 좋아요. 따뜻한 부산. 제가 몸이 차니까 따뜻한 부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커피도 하고 제가 커피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커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커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카페 가시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방식의 핸드 드립법 아마 이제 전 세계 카페로 쭉 퍼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불교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불교를 불교이게끔 하는 것 제가 저번에 누진통 말씀을 드렸죠. 누진통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수업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려요. 수업 때 제가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이 나왔잖아요. 우리 부처님을 통해서. 그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세상에 있긴 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현재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 체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커피 수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커피 맛있잖아요. 밖에서 사 먹는 거랑 그냥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주 배웠지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본인이 더 잘 만들겠다 자신감도 생기고 하잖아요. 좀 뭐 끄덕끄덕 하잖아요 지금. 보살님도 하시거든요 커피. 근데 지난주 그 마시고 내가 잘한다면서 네, 50점. 50점이지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웬만한 것보다. 네? 그 정도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여기 분들 다 올라오면 다 될 겁니다. 다 실력 올라오면 마실 길. 제 방에 오시면 됩니다. 제 방에. 저한테 방문하시면 커피 드릴 것이고 그거는 이제 여기 한 학기는 지나야죠. 이탈 없이 한 학기 이탈 없이 커피만 먹고 안 올 수 있잖아요. 커피만 먹고 다른 수업 들으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안 되고 한 학기 다 하시면 그때 이제 그쵸 커피 찬스. 나중에 저걸로 드려야 되겠다. 제 방 그거 이용권. 제 방이 이제 카페거든요. 카페 이름도 지어놨었습니다. 바담풍. 아직 저 이거 예전에 상표권 등록했다가 등록할 때 돈을 안 냈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제 커피하는 오달지 드립 그거는 제가 상표권 등록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번에 했다가 돈을 안 내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새로 저거하고 오달지 드립 다정해요.
다정해 오달지 드립은 커피 내리는 방법, 다정해영은 좀 더 폭넓으면서 차 우리는 방법까지 다 포함하는 거에서 두 가지 상표권 현재 하고 있고요. 제 카페 이름 바람풍. 그 속담 있잖아요.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자 이제 혀 짧으니까 저는 바람풍해도 예 바람풍. 그리고 저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제 딴에 아무리 잘해도 타고난 게 바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곧이곧대로 따라하지 말고 제가 저보다 더 발전시키고 또 사람 다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게 받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더 잘해서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바람풍을 했고 그 나중에 제가 만든 또 도안도 있거든요. 바람풍 저걸로 꿈을 지지하는 그 10개 차 받침 만들고 또 전화위복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 5개짜리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네, 굿즈. 아 굿즈 예전에 저기 회암사에서 팔았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걸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안 만들어요. 혹시 나중에 나무 이렇게 자르고 레이저 각인하고 그거를 오일 바르고 하는 곳 있으면 좀 저렴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할 곳 있으면 저한테 말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제작해서 필요한 분들 그거 드리도록 제작비 그대로 해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그 카페 이용권 선물 카페 이용권을 드려야 되겠어요. 예? 자격? 그 수업할 때 질문 대답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1학기 마쳐야죠. 이탈 없이 1학기 마치면은 이탈 없이 1학기 마치면 이제 모두에게 한 분씩 이용권 한 장씩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본인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보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는 거를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 내가 못 본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는 기회를 이제 드리는 거죠. 커피도 그렇고 이거 우리 경전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했었어도 잘 모르는 거 그리고 다정해영 그 차 다자 뜻 정자 초코파이 정자 풀 해자 그림자 영자 해가지고 차를 좋아하는 마음 하고 그림자를 푼다. 그림자는 뭔가 좀 있긴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감은 보이는데 그 존재감이 흐릿한 거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끔 하는 저의 방법이 있어요. 차 우릴 때. 물론 그건 커피에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커피 할 때 그거 할 텐데 차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방법이라 또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야 또 재밌잖아요. 그래갖고 뜻을 다정해요. 어감도 좋잖아요. 다정하다. 다정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이용권. 그래요. 이용권 드리죠. 이제 수업 한 학기 마치고 또 수업 참여 잘 하시고 가서 이제 이용권 만들어야 되겠네. 어떻게? 이용권 드리고 이제 회수하고 그래야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불교는 없던 것을 만들어냈다. 그 불교 그 출가를 결행하고 출가를 칭송 이제 내용 봅시다. 제가의 머물이란 속박이니 그것은 먼지 구덩이이다. 그러나 출가는 열린 곳이니 이런 것을 보고서 그분은 출가하셨다. 검증을 한 거예요. 제가는 머물이자 속박이자 먼지 구덩이이다. 여기를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출가를 결행하고서는 몸으로 악한 업을 피하셨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렸으며 생계를 청정하게 하셨다.
신구의 삼업이 다 청정했다. 간단하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출가는 했지만요. 이렇게 청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나쁜 행위도 하고 다 해요. 마지막 발심됐을 때 생로병사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발심이 됐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깨끗해 청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의식적으로 청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부처님은 마가다의 산으로 에워싸인 라자가하로 들어가셨으니 수려하고 빼어난 상호를 가진 분은 탁발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음식을 먹어야죠. 그 생명 유지를 위하여. 궁전에 서 있던 빈비사라 왕이 그분을 보았다. 상호를 구족한 그분을 보고서 이렇게 읊조렸다. 밑에 이제 8번 주석 보면요. 빈비사라 혹은 세니아 빈비사라 마가다 왕은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의 왕이었다. 주석서는 많은 군대를 가졌다고 해서 세니아라 한다. 빈비는 황금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황금과 같은 색깔을 가졌기 때문에 빈비사라라고 한다. 라고 그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다. 마찌마 니까야 제3권 외투경 등과 상유따 니까야 꼬살라 상유따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처럼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돈독하였다. 꼬살라 왕하고 마가다는 인도 당시의 두 강대국이니까 최고 실권자,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 제일 세잖아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는 15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간을 왕위에 있었다고 한다. 부처님은 빈비사라 왕보다 5살이 위였다고 하며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부처님과 동갑이었다. 본경의 주석서에 의하면 빈비사라 왕은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으면 제일 먼저 라자가하를 방문해 주시기를 청하였고 세존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 머물도록 지은 최초의 절이 우리에게 중림정사로 알려진 웰루와나이다. 이렇게 빈비사라는 세존이 깨달음을 증득하신 때부터 그가 아들 아자따 사뚜에게 시해될 때까지 37년간을 부처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불교가 인도 중원에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왕이다. 이런 대단한, 그러니까 제가자 분들도요, 대단한 분들이 있고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딱 알아본 거죠. 지나갈 때 행동거지,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분이 혹시나 도를 얻은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나라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본인 나라에 모시고 또 본인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이런 대단한 왕이 부처님을 후원하였다.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시오. 수려하고 풍만하고 빼어난 이가 당당함을 구족하여 앞만을 쳐다보며 걷고 있어. 한 2m 앞 정도 땅을 보면서 걸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보고 걸어가고 주위 이렇게 막 안 보고. 저 서울 가면 막 볼 게 많으니까. 저 여행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는 거는 그냥 여행 삼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외국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외국 가봤자 저는 이제 맛집 좋아하니까 맛집 탐방만 하겠죠. 그 전 세계 음식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집을 찾아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그 주변을 볼 게 아니고 이제 앞만. 사람 많으면 앞만 봐요. 사람 좀 없을 때 이렇게 막 구경하고. 그래서 앞만 이렇게 보고 가고 해도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덩치는 작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뭔가 좀 더 덜 만만하게 봤는데 그때 제가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학생 때 허리 잘 안 펴고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지, 양반 다리에서. 근데 저는 반가부자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 쫙 펴고 앉아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가 발라도 좋다. 저 영상 보니까 이제 턱이 좀 올라가 있던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기가 좀 굳어 있어서 나중에 저 반듯하게 되겠지요. 하여튼 자세가 바르면 건강해야 자세가 발라지고 또 사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되어야만 또 자세가 바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사람 볼 때 뭐를 많이 보냐면 좌우 균형을 많이 봐요. 얼굴이나 자세나. 그래서 한쪽이 많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고방식이 좀 한쪽으로 쏠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서 잘못된 경우 말고 그냥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된 경우에는 좌우가 달라지는 것은 그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래서 좌우가 좀 심하게 틀어지는 사람,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너무 이렇게 막 신뢰는 저는 잘 안 해요. 그 정말 고급 사기꾼들은요, 좌우가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예, 상대로 하여금 외모도 완벽하게 속이는 정말 고급 사기꾼들. 그런 분들한테 속으면 인정해요. 아, 저 정도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좌우가 심하게 틀어진 사람한테 속는다? 그러면 이제 속은 사람도 좀 문제가 있죠. 딱 겉만 봐도 좌우가 틀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약간 틀어졌더라고. 예전엔 잘 안 틀어졌었는데.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막 뭐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특히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성형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성형하지 말고 다 똑같이 생기면은 다르게 생긴 사람이 인기 있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인기 없다고. 그 쌍꺼풀 수술 많이 하니까 지금 쌍꺼풀 없는 사람이 인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성형 수술을 해서 잘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확률이 더 높대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성형 수술할 돈으로 좋은 화장품 쓰는 게 낫고 보시하고 좋은 마음, 밝은 마음으로 해서 그냥 분위기가 우아하게 나오게끔 해야 되지. 아우라, 에너지 이게 아름답게 되어야 되지. 겉모습만 하면은 또 그런 사람만 꼬여요. 내가 아주 얄팍하게 예뻐지려고 하면 얄팍하게 예쁜 걸 좋아하는 남자가 또 꼬인단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얄팍하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면 얄팍한 여자가 꼬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깊이를 깊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도 바른 것이 좋다. 시선을 아래로 두고 마음 챙기고 있으니 그는 정녕 낮은 가문의 사람이 아닐 것이요 왕의 전령들을 보내어 저 비구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시오. 주변을 안 살펴보고 자기 볼 것만 보고 가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기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초식 동물들은 주변 항상 살피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주변 살피고 한 모금. 근데 사자 그냥 물 마시고 파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물 마시고 또 가갖고 그냥 퍼즐로 눕고. 그러니까 당당하면 행동 거지도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지 않다 자꾸 주변 살피고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 주변 자꾸 살펴야 되잖아요. 옆에 누가 있나 없나 그러는 겁니다. 명령을 받은 왕의 전령들은 비구는 어디로 가는가 그는 어디에 사는가 라고 생각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다. 감각 대문을 보호하고 잘 단속하여 집집마다 차례로 탁발하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갖춘 그분은 곧 바루를 채웠다. 감각 대문, 안, 이비, 설신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능들 다 감각 대문입니다. 이거를 잘 보호하고 단속하였다.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이미 그때 갖추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탁발을 한 뒤에 그 성자는 도시를 나가서 빤다와 산으로 들어가셨다. 이곳이 그분이 머무시는 곳이다. 그분이 거처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전령들은 그분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중 한 전령은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하였다. 대왕이시여, 이 비구는 빤다와 산의 동쪽에 있는 동굴에 호랑이처럼 황소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앉아 있나이다. 앉아 있을 때도 그러니까 남들 볼 때만 근사하게 다닌 게 아니고 남들 안 볼 때에도 한결같이 그렇게 지내시더라. 전령의 말을 듣자 끄샤뜨리야 왕은 멋진 수레를 타고 황급히 빤다와 산으로 갔다. 끄샤뜨리야 왕은 수레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수레로 가서 거기서 내린 뒤에 발로 걸어서 그를 만나러 갔다.
거기에 당도한 왕은 앉아서 인사를 나누었다.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담수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젊었고 전도 유망하며 인생의 초년에 들어선 젊은이입니다. 수려한 용모를 갖추었으니 그대는 끄샤뜨리야 태생인 듯합니다.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의 군대를 빛나게 해주시오. 그대에게 재물을 주리니 그것을 즐기시오. 그대의 태생을 묻노니 말해 주시오. 왕이시여, 히말라야 산의 바로 아래 한 부족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용감함을 갖추었으며 꼬살라 나라에 속합니다. 족성으로는 태양의 후예라 하며 태생으로는 사끼아라 부릅니다. 나는 그 가문으로부터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감각적 욕망을 동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지요. 거절. 재물을 주든 뭐를 군대를 주든 나는 그런 거를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을 동경해서가 아니라 단지 출가를 하였다. 그 주석 11번을 보면요. 38조. 사꺄족은 사까 나무에서 유래하였다. 사까는 요즘 최고의 목재로 인기 있는 티크 나무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그 쇼핑할 때 나무 목재가 재료가 티크다. 그럼 재빨리 사십시오. 그래서 난 사까 우리 석가가 사까잖아요. 그 석가 이름이 있는 목재로 나는 구입을 하였다.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감각적 욕망이 위험함을 보았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았습니다. 아는 함으로 출가하였으며 정진을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 정진을 기뻐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가다 왕 앞에 보통 일반인이었으면 거의 막 떨지 않겠습니까? 대왕, 최고 국왕이 왔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만큼 확고하게 검증을 했고 확고한 마음으로 출가를 결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감각적 욕망을 동경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다. 감각적 욕망이 위험함을 보았다.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았다. 우리 일반적으로 감각적 욕망은 얻고 싶은 거잖아요. 얻고 싶은 것, 감각적 욕망, 부드러운 어떤 그 촉감, 맛있는 음식, 보기 좋은 어떤 대상들, 다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인데 듣기 좋은 말, 여자도 성불한다, 듣기 좋은 말, 그런 것들 다 감각적 욕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위험함을 보아서 감각적 위험함이 있고 그 위험함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벗어나는 방법이 출가이므로 그 출가는 아는 함이다. 편안하다. 그리고 정진을 할 것이다. 출가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출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저희 타 종교는 성직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출가자이다. 수행자이다. 출가해서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 비로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 출발점에서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교학적으로도 공부하고 실참 수행도 하면서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진을 해야만 이제 비로소 정말로 벗어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진, 사람들이 그래요. 출가해서 그렇게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선원에 가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좌선하고 1시간 앉아있어 보십시오. 미칠걸요? 무릎 끊어질 것 같고. 근데 스님들 앉아있잖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힘들죠. 힘든데 기쁩니다. 보람이 있는 힘들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또 하고
그 무릎 막 끊어질 거 같고 그러거든요. 힘들 때 다리 안 풀고 조금 더 참고 하면 무릎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요. 그러면은 또 뭐 한 30분 좀 걷고 하면은 또 다시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 자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진을 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수업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불교대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침묵이다. 침묵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을 좀 벗어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불교 공부하면서 혼란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책을 봐야 되고 아까 숙고 글자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 깊이 봐야 됩니다. 선호네요. 예전에 성철 스님입니까? 책을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한쪽만 보고 더 이상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많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봐도 분명히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책을 자꾸 넘길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음미를 하라. 책을 자꾸 넘겨버리면요. 넘기면은 깊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찾아요.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책을 찾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책을 넘겨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럼 공부가 덜 됐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책을 자꾸 넘길 게 아닌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이해가 되는 걸 자꾸 찾게 되고 공부가 안 됐는데 본인이 이해가 된다 글 보고 그러면 그 글이 약간 설명을 한 책이든가 아니면 잘못 설명했거나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전 또 이런 좀 더 1차에 가까운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 그런 식으로 또 이 해설서나 아니면 저 말고 또 다른 니까야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책이나 니까야 관련된 어떤 각종 서적들 거기 보면 이제 출가자든 재가자든 해설들을 많이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고 이해가 딱 됐다.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분의 견해고 개인의 견해일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원전에 가까운 이런 거를 의지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고민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책을 천천히 보십시오. 지금 수업 1시간에 한 30페이지 정도 나가야 우리 2권을 다 끝낼 수 있고 또 수요일에 빠지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총선한다고 빠지고 추석 때 빠지고 그러던데 그래도 진도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다 읽도록 하고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절대로 내용이 없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 여기 있는데 저 차를 공동 구매하자고 차 아까 제가 드린 차 공동 구매 저 차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대우령은 올 여름에 나와요. 한 7월쯤 되면 나오려나? 여름에 나와서 혹시 차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중개 마진 없이 그냥 받는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목탁 치시면 저 대우령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또 해놨어요. 지금 해놨어요. 저기 뭐지? 그거 다즐링 인도 고급 다즐링 천물차 다즐링으로 지금 주문을 해놨고 선물 드릴게요. 그 지금 드린 차 작지만 알찬 차입니다. 가격이 알차요. 그 저거 나중에 구입할 때 뭐 말씀드려도 되죠. 가격 그게 아마 75g일 텐데 하나에 75,000원. 그래서 두 개 15만 원짜리입니다. 두 개 하면 한 캔에 2개가 들었는데 그 75g에 75,000원이에요. 나중에 혹시 공동 구매하면 그 값을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나중에 그 차 다른 차들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확실히 좋아요. 그 차
그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제가 대우령 먹는다고 하니까 대우령 색깔이 어떻냐고. 그래갖고 전 청색이다. 그 푸릇푸릇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노란 빛깔 나지 않냐면서, 아니 노란 빛깔 나는 거는 목책철관음이 그렇고 이거는 대우령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대우령 중에 색깔이 노란색 나는 대우령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차 들여보니까 그 선물 드렸지요. 하나 선물 드리니까 그 스님 저한테 잘해주는 스님이거든요. 엄청 잘해주는 그 스님 다음 주에 여기 통도사 살아요. 아마 여기도 오실 거예요. 밥 사주러. 그래갖고 그 스님 드렸어요. 드리니까 몇 개 본인들이 다른 분들 선물하려고 몇 개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리고. 대우령 같은 것도 잘 없습니다. 저는 원래 저 차 좋아해서 차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 저기 해인사 선원이 있을 때 커피 맛있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커피도 하고 차도 하고. 근데 미각은 안 좋았다가 커피 하면서 미각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 커피 하면서 미각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제 차도 더 맛있게 우려지고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이게 발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미각이 안 좋고 하다가 발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알차다. 알차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우리라는 거예요. 충분히. 비싼 거는요 많이 우려져요. 그래서 단단하게 말려져 있어서 찻잎이 우려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만약에 못 기다리면 차 왕창 넣고 빨리 버려버려요. 아직 반도 안 우려졌는데. 그래서 보온병에 2-3알 넣고 10시간씩 지나도 돼요. 그럼 다 펴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맛보고 그 다음에 농도 조절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50분 됐어요. 제가 알람 왜 안 울리지? 몇 초 남았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시계를 못 보고 있다가 54분인가 돼요. 깜짝 놀래갖고 수요일마다 50분에 울리도록 알람 해놨어요. 안 까먹게. 전자기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수업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또 여러분 이용권 받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제 방에 있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차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용권 받으셔가지고 제가 또 차 좋아하니까 차 종류가 많아요. 한 번 이용해갖고 맛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양 종류가 많아서 몇 번 오셔야.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참여하시고 나중에 제가 질문하면 질문도 대답도 잘 하시고 하면 제가 이용권 이렇게. 대답 잘하는 거 체크하십니까? 체크는 안 하는데 다음에 그 이용권 제가 쿠폰을 만들어 와서 쿠폰 저거 있거든요. 그거 명함 절에 범어사가 참 좋아요. 명함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절에서. 개인적으로 만들면 욕 먹거든요. 왜냐면은 절에 와서 사람들한테 명함 주고 하면 저 와서 신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에서 명함 주라고 만들어 줬어요. 근데 명함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제 생각 그 명함을 잘라서 쿠폰으로 드리면 그냥도 드리고 그냥도 한 장씩 드리고 어차피 명함도 남을 거니까 잘라서 그 쿠폰으로 드리면, 왜냐면 회수해야 되잖아요. 회수. 명함에 이렇게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쿠폰 드리고 쿠폰을 갖고 와야 돼요. 쿠폰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 스탬프 찍어야 되고 말고 잘라서 드리면 그 쿠폰 양도도 할 수 있고, 다른 분한테 그 쿠폰 2개 받아서 1인당 2명 동반까지 하죠. 왜냐면 혼자 오면 저도 저 말 잘 못해서 1대1로 오면 부담스러워요. 그래갖고 1인당 2명 동반. 그럼 쿠폰을 2장 있다. 그럼 1장 양도하면 다른 분 올 수도 있고.
저 없으면 휴무고. 제가 또 오늘은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휴무고. 자영업자니까 쉬는 날 제 마음대로.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에 39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